네, 오늘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사, 정치 판사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시간, 정치 판검사 악인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예, 사세행으로 많이 네, 알려져 사세행, 있죠. 네. 예, 예. 정치 판검사 프로 고발러라고 맞습니다. 고발을 많이 네.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정치 판검사 악인전 네. 여기에서 이런 이제 정치 판검사들의 악인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78년 만에 검찰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발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으니까 또 네. 이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정말 뭐 지난번에 8.15 80주년에 만세를 부른 것처럼 어제 또 크게 또 만세를 정말 전철 안에서 외쳤고요.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데 아주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검찰이 폐지된 것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한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는 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필 규정이었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 영합했던 검찰의 최후의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스스로 자성하고 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판사 악인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짚어볼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네. 맞죠?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수처에 지난번에 사세행에서 네. 고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그 대선판을 아주 크게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4월 4일이었죠, 올해. 그 이후로 가장 그 윤석열의 파면 그 버금가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졌던 사항은 이 대선에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정치적 아주 의도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무리하게 파기환송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온갖 썰이 난무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이 극도로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는 우연이 아니다. 매우 의도된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7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사법 네.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잘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선판에 개입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전부 다 이루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죠.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무죄가 이제 판결이 3월, 났는데 예, 맞습니다. 3월 26일 날. 네. 바로 검찰이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네. 오전에 네.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는데 네. 조희대가 네. 오후에 바로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날을 5월 1일로 보지 않습니다. 4월 22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장이 전원회부처에 회부하자마자 그날 당일날로 전원회부처를 곧바로 개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 이틀 뒤인 4월 24일 날 곧바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틀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기록이 7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아무리 속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4월 22일부터 4월 24일 투표할 때까지 한마디 유무죄냐라는 중대한 투표할 그러니까 때까지 말입니다. 예. 7만 쪽을 이틀간에 이거를 읽는 거는 그건 사실상 인간이 아니고요. 예. AI조차도 아마 소화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마디로 신적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규정도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아주 엄격한데 이게 과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상 규정을 아주 그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아하.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로, 이것은 매우 의도되고 뭔가 거대한 음모가 깔려 있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조희대가 결국은 직위원을 통해서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련의, 그리고 한덕수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해요. 그 무렵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 동작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날짜별로 보면 22일에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이후에 네. 24일에 곧바로 표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29일에 선고일 지정 공지를 하고 네. 4월 29일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맞습니다. 출마 선언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이런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 그 배후에 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조희대가 아무리 혼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그 구속 취소,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을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부터가 다 잘 짜여진 일종의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의 하나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연결 동작인데, 윤석열을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이가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희대가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또 한덕수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는 네. 선언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 이 사건이 이첩이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정권 연장 시도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조희대가 이 내란 정권 연장 시도, 즉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일련에 연결된 하나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7명이 다 한 팀으로 원팀처럼 움직였다라고 해서 공수처 고발했고, 지금 아까 다시 고발장 한번 띄워주시면 그 7명이 누군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 그리고 이 서석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서울대를 나오고 또 김앤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7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기환송하고,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에 부응하듯이
결국은 출마 선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7명이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공모로 인해서 진행했다. 일종의 내란 정권 연장 음모였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첩돼서 수사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란 정권 연장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법부와 또 당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뭐 한덕수 이런 인물들이 손을 잡고 맞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의 뭐 저는 뭐 사법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복 기도고요. 내란 정권을 사실 한덕수가 만에 하나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들의 이런 어떤 기도 때문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고 한덕수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 특검은 물론이고 3대 특검 없고요. 또다시 아주 그 윤석열의 대리청정 같은 이상한 형태의 정부가 시작돼서 온 국민이 신음하는 끔찍한 현실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요. 정말 다행히도 이런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내란 특검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첩이 된 건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잘 아시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수사기관은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즉 고발을 당한 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곧바로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예요. 얼마 전에 심우정이도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이다. 예. 그 사건 저희가 고발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도 고발을 분명히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발인이고요. 반드시 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사건이 또 이첩이 돼서 내란 특검에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도 뭐 법 앞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예외할 수 없습니다. 뭐 배법원장이라 해서 고발 안 당하라는 법도 없고 고발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예. 일단 지금은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으로 보고 있는지 특검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피고발인 7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귀현 부장판사 이야기도 해봐야죠.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속 취소 네.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귀현 판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았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의혹이 있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렇죠. 근데 네, 관련해서 55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복귀 드리지만은 5월 15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 사진 지금 뭐 사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충격적인 예. 지기현이 룸사롱에서 결국은 사진을 찍은 것이 다 온 국민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이 사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치 윤리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지기현이 소환 조사를 해서 뭔가 지기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할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거의 넉 달 가까이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기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2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아서 지기현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대법원장에게 국민 2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단체로 저희가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요지부동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어젠가요? 지기현 이 룸사롱 의혹을 비로소 이제 외부 감사기관에 허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넉 달 동안 정말 이 조희대는 지기현이를 거의 비호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희대를 또 다시 지기현에 대한 별다른 인사 조치 취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비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요거는 따로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따로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면 네.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직무 배제와 감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사위로 넘어간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다 절차, 법과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 사안을 제가 보니까 법관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법관 징계법. 예. 거기에 명백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 제2조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는 명백히 법관의 징계사유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법관 징계법 제2조에 그렇게 써 있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자, 여러분, 지금 지기현이의 룸사롱 의혹이 터진 것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리고 법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정말 일반 국민 누가 봐도 법관 징계 사유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라야죠. 도대체 왜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법 체계를 수호할 책임이 있고 법 체계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그 최고의 기관에서 왜 법관 징계법이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법이 있는데도 왜 지기현이를 법에 따라서 조치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정치 판사 조희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윤리감사관실이 이거를 4개월이나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지기현이가 사실 지금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기현이 지금 이 내란세계 윤석열을 풀어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란 재판이 초창기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방송도 중계 허락 안 했고요. 또 윤석열을 특혜를 줘서 지하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신문도 자기가 대신해 주고요. 온갖 특혜를 다 주다가 결국은 비공개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침대 축구, 즉 내란 재판이 지금 할 게 되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부르다가 이제는 급기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가는 12월은커녕 내년 12월까지도 끝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지기현이의 어떤 그런 의도된 것도 있지만 이 조희대를 비롯한 이 사법부가 이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본인의 이 권한이라든지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상기시키는 듯한 의도가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멘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임 법관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뭐 신입 환영식 같은 건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무슨 지금까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한 최고의 대법원장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재판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희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재판 독립을 가장 훼손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면서 무슨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는지 저는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 독립의 첫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희대의 지금 12.3 내란에서의 역할도 밝혀져야 되는데 12.3 내란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희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희대가 이런 식으로 지기현이를 통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침대 축배를 하고 심지어는 무죄를 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극도의 분노와 스트레스 그리고 울화 심지어 울화를 느끼게 하는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세행 김한매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